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 부모도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그거에 대면하는 시간들을 오전에 이제 강연을 통해서 자각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는 부르미 엄마의 코칭을 통해서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아이들은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이라는 그 부분 기억나지도 않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은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내면으로 깊이 내려가면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부모가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때는 어때요? 바로 방어기제를 만들어낼걸요. 아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언제 가냐? 그러나 내면에 깊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사랑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받으셨어요? 한참을 고민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대요. 맛있는 거. 부모 입장에선 사랑이에요.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사랑을 감각으로 통해 느낀다 그랬잖아요. 지금 엄마가 떨어져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나를 위해 돈을 벌러 가서 나를 위해 수고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다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런데 엄마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돈을 미워하게 되는. 자기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머니를 벌려놓고 이걸 써버리기 바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이 돈을 뺏어간 엄마로서 엄마의 사랑을 뺏어간 그것을 돈으로 지금 이게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써버리고 있다는 것조차 돈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았다 그랬지만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거와는 달리 무엇을 사랑이라고 알게 되냐면 네 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릴 겁니다. 사랑의 배를 든 사랑의 네 가지 분별 기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사랑받은 거고 이 네 가지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사랑받았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환상이란 단어를 썼어요. 환상. 환상 거짓이란 뜻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진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만 여기서도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라는 거. 환생. 자,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거짓인지는요. 대면을 하면 겪고 나면 사라지는 것은 거짓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아무리 두려워도요 어떻습니까? 겪고 나면 두려움이 있는 거 봤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충분히 사랑받고 갑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깊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그래서 제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1월 달인가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딱 하루 쉬고 왔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열흘이 꼭,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왔다 갔잖아요. 근데 열흘이 지나갔는데 하루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이 사랑받는, 이 사랑이 늘 증대되잖아요. 거짓 대면하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진실은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커진다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자, 첫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쳐다봤을 때, 여러분이 그 아이의 눈빛을 받는가. 제가 이 눈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 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는데요. 이 눈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 연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눈빛, 이것 하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빛을 받는가. 늘 여러분의 눈이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고 있다면 항상 그 아이,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아이는 자신의 모습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엄마 눈동자 안에 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한테, 그 아이를 봄으로써 항상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눈빛이라는 단어, 이것만 가지고 이 얘기만 들어도 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자녀의 눈빛을 보셨어요? 지금은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많이 보셨어요? 어떤 엄마는 처음 강연 진행하면 이 눈빛만 보고, 이 눈빛이라는 단어만 듣고 울기 시작한다라는 거. 자기는 아이를 야단칠 때만 눈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봐. 이런 경험 있으세요? 똑바로 봐.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어머님을 상상 속에서 모시고 올 겁니다. 상상 속에서. 인간의 두뇌는 가장 강하게 상상했을 때 실제 일어난 사실과 구별을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는 사실 어떻습니까? 다 뻥이거든요. 다 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굉장히 사실처럼 느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두뇌가 가장 강하게 상상했을 때 현재 정말 일어난 거와 상상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내 눈에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사랑을 믿었다면 내 눈에는 사랑만 보일 것이고, 내가 두려움을 믿었다면 내 눈에는 두려움만 보인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제가 늘 이 강연할 때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옵니다. 상상 속에서 모시고 옵니다. 자, 상상 속에서 여러분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난 이미지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지는 늘 떠오르지만 구름이 짙게 끼면 그 구름의 이미지를 잘 못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중에 분노를 많이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한 권의 책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서 가장 주된 의식들, 그것이 전체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 번에 그 의식에서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이미지는 여러분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말을 하면 이미지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우리 두뇌가 그 진실에 관한 걸 올려주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 속에서 강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올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상상 속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여러분 옆에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숨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가까이 와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 나중에 갔을 때 어머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는 이 마음을 놔버려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특별한 사랑에 관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남편이 사랑을 주려 그래도 사랑 안에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도 밀어내게 되는, 자신이 왜 밀어내는지도 모르고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원에 다를 때는 여러분의 어머님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여러분의 어머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머님 이미지가 점점 달라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물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몸이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제 강연을 적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뭘 방해받냐면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한 방해를 받기 때문에 모든 주의를 내가 지금 뭐를 느끼는가, 오늘 그거 하나만, 이 느낌에 관한 하나만 배우셔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적는다는 것 자체가 감정의 흐름을 막을 때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마지막 방어 기제가 사실 논리 방어기 때문에 자꾸만 적어요. 자, 그냥 느끼세요. 어머님 어떤 느낌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네, 처음 느꼈을 때 어머님 이미지를, 어머님이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어머님의 눈빛이 보이세요? 어머님이 미소 짓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주 그 친밀한 느낌들,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어머님이 차갑게 느껴지세요?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세요? 어머님을 상상 속에 모시고 올 수도 없어요. 어머님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뒷모습이 보이거나 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시고 올 수 없었다면 어린 시절에 방치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모와 같이 살 수는 있어요. 한 공간에서. 그러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서로 하나가 됐다는 그 느낌이 끊어져 있는, 분리돼 버리는 그 상태를 방치라고 합니다. 방치는요, 어린아이들이 그럼 못 살잖아요. 엄마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그래서 가장 강한 환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어떤 환상을 만들었냐면 사랑받았다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방치당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 모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근원 안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못 받았던 사랑을 끝끝내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꼭 내가 모셔야 돼, 내가 모셔야 돼, 이래요. 참 희한하게요. 여러분 남편은 그래, 우리 시청부모 우리 부모님 모셔야지, 그런데 자기는 안 해. 꼭 누구 시키는지 아세요? 꼭 아내 시켜. 인사도 아내가 하라고. 참 희한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남편 내면에 사실 부모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만에 있는 적대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모시면서도 그냥 효도는 해요, 겉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눈빛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뭐를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이 감각체계 안에서 경청할 때 감각, 경청. 아이의 말을 그대로 들어줬는가? 여러분 아이의 말을 들어주세요. 진짜 들어주세요. 와, 제가 오늘 책을 아침에 읽다가 읽고 오는데요. 제가 마음속에서 이게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책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만 올라오면요. 내가 글자는 읽고 있는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마음이 다시 사랑으로 싹 접속이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거 이거 지나쳤네. 내가 지금 또 다른 듣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바로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 말을 다 각자가 다르게 듣고 있어요. 오늘 제 강연을 수없이 들은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품위 아버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어떻게 처음처럼. 여러분 강연이요, 이게 늘 해놓고 한 번 강연하다 두 번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자의식 생기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 똑같은 강연을 5,000번 하려고 그러면 이건 보통 강신장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들릴걸요. 오늘 처음 강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분 혹시 목사님 출신이 아닌가? 웃고 계신다는 얘기는 이미지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인 거예요. 말씀을 꼭 일단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이게 목사님 목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득음의 목소리라는 거 아세요? 이 목소리요, 여기 100명 아이들 왔잖아요. 제가 100명 아이들 놓고 강연하잖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려요. 이게 뭐냐면 가장 멀리 나가는 이 목소리예요. 이게 낮은 저음 같은데 멀리서도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이게 강연을 5,000번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터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이 목소리는. 강연 많이 하는 사람 다 읽지 않아요? 자,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들으려면 판단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 목소리 같다. 목소리가 목사님 같다. 이런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저를 판단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판단이 없다. 그냥 들으시려면 판단이 없다. 그럼 매 순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거 뭐에 의해서 판단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겪어온 과거의 그림자 인물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시켜 놓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듣는 척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들어만 준다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잘 자랄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근데 듣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죠? 만일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늘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시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얘기 중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옆에 없는 사람들 씹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재생해요.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계속 그 얘기를 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듣는다라는 거, 이 경청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경청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푸르미 교육을 통해서 이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영어를 빨리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적어도 5배를 더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저도.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적어도 여러분보다 5배를 더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음가라든가 이런 거 있죠. 성조 이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영어를 흡수해버리잖아요. 중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을 그냥 흡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벌써 결정적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어린이 됐을 때 중국어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중국 여기 10년 동안 왔지만 배운 단어가 몇 단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애초에 요새 푸르미 엄마가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밤마다 영어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그냥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은 갈까? 예, 역시 3일 가니까 아유 내가 지금 인생에 이거 할 시간이 아니래. 내가 심리 공부를 더 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영어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데 제가 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예. 자, 들어준다는 거. 이 반응적 경청. 그래서 얘기할 때요, 항상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요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줘요. 그럼 그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야, 네가 말하는 게 요게 지금 요렇다는 의미니? 이렇게 자꾸만 반영적. 돌아서 이것이 네가 한 말이 맞냐? 내가 지금 올바로 들었니? 이것만 확인해 줘도요. 아이들은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낳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